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얼마 전 국민과자 새우깡에서 국민 1일 섭취량의 70배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발표돼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헬스조선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알려진 새우, 꽃게를 원료로 만든 과자 10종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과자 한 봉에 각각 1170개, 147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던 것인데요. 다만 이것이 원재료인 새우나 꽃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포장 재질과 마찰하면서 생긴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인데다 현재 유통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규정이 없어 새우깡 측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 염증이나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연구만 있을 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실제 유해성 여부는 앞으로 더 시간이 걸려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작게는 일상 속 불편함부터 심하게는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맛있다고 덥석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 탑 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탕후루.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간식 탕후루. 새콤달달한 과일들에 바삭한 설탕 코팅을 입힌 간식인데요. 그런데 잠깐 아무리 맛있어도 덥석 입으로 직행했다간 자칫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엿처럼 굳어버린 딱딱한 설탕을 무리하게 씹다가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개그우먼 홍윤아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탕후루 먹방을 진행하다가 임플란트 하나가 빠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딱딱한 데다가 시럽이 치아에 붙으면 끈적이기까지 하다 보니까 치아가 약하거나 특히 레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경우 이렇게 툭 하고 빠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인데요. 나는 치아 튼튼해서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탕후루를 덥석 베어물면서 떨어져 나온 설탕 조각이 미처 녹지 않고 기도를 지날 경우 조각이 목을 찔러 피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혀나 입안이 베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튜브에 탕후루 먹방을 하다가 설탕 조각에 부상을 입은 사례들이 부쩍 올라오고 있죠. 물론 설탕이라 중간에 녹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곤 하지만 피를 보게 되는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라도 탕후루는 꼭 잘게 꼭꼭 씹어서 안전하게 드세요. 5위 설곤약.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라는 중국 간식 설곤약. 꼬득꼬득 씹히는 중독적인 식감에 열량도 낮으니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한 봉지, 두 봉지 자꾸 뜯게 되는데요. 하지만 설곤약을 과도하게 먹었다간 설사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곤약의 주성분인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는 일반적인 음식물과 달리 흡수되고 소화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에 발효되어 가스를 만드는데요. 이때 장을 자극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곤약을 먹은 뒤 복부 팽만이나 속 부글거림, 가벼운 설사 등 배앓이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물론 마라 설곤약 같은 중국 간식뿐만 아니라 곤약이 다량 함유된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앞으로 먹기 전에 꼭 성분을 잘 살펴보고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버블티.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추가해 만든 버블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버블티를 드시다 보면 이렇게 빨대 중간에 펄이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뽑아내기 위해 빨대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펄 알갱이가 목구멍으로 훅 넘어가게 되면 기도가 막혀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이, 위기 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겠어? 싶겠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한 여대생이 버블티를 마시다가 펄이 기도에 막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선 다른 테이크아웃 음료에 비해 매우 굵은 빨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극히 낮다지만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기도가 훨씬 좁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블티의 위험 요소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꼭꼭 씹지 않고 대충 씹어 삼키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버블티가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타피오카 펄의 주성분인 전분은 저항성 전분으로서 수정에서
전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그대로 변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평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3위, 오징어잎. 쫄깃한 식감 때문에 회로 먹어도 맛있는 오징어. 신나게 드시기 전에 이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꼬득꼬득한 식감으로 매니아층이 많은 오징어잎인데요. 오징어 같은 두 종류는 성기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일명 정포라고 하는 특별한 생식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정포들이 주로 오징어잎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포들은 평소엔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난자만 보면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힘을 발휘해 화살촉처럼 비집고 들어가는데 이걸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사람의 혓바닥이나 입안을 난자로 착각해 똑같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징어잎을 회로 먹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마치 입안에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의 병원을 방문했더니 구강 내부에 정포가 박혀 있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공유된 적도 있는데요. 구강세포에 박힌 정포는 쉽게 빼낼 수도 없어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게다가 오징어 정포는 소금 처리를 하거나 반숙을 해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2위, 산딸기. 잼이나 과일청을 담가 먹을 수도 있고 디저트 고명으로도 자주 쓰이는 산딸기. 새콤달콤한 맛이 다른 과일보다 덜해 수삼한 맛으로 즐겨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부터는 산딸기를 물에 헹궈 입으로 직행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 이거 벌레 맞죠? 씨인 척하는 새하얀 벌레가 산딸기 표면에 꿈틀거리는 모습 사실 초파리의 알이나 유충은 산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사과, 포도 같은 과일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표면이 매끄러운 과일은 물로 헹구면 웬만한 유충들은 다 씻겨나갈 수 있지만 구멍이 송송 나 있어 표면이 불규칙한 산딸기의 경우 잘 확인하지 않으면 한두 개씩 남아있어 이렇게 육안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과일의 꼭지 부분에 초파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산딸기 외에도 일반 딸기를 먹을 때에도 다른 과일들 보다는 더 꼼꼼하게 세척해야겠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밤을 삶아 드실 때도 꼭 안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벌레는 주둥이로 밤의 껍질에 구멍을 뚫고 산란관을 꽂아서 한두 개의 알을 낳는데 알에서 구한 유충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벌레까지 같이 통째로 먹는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꼭 잘 확인하고 먹자고요. 1위, 마라탕. 마라탕 국물까지 먹을 놈이라는 말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라탕이 원체 건더기만 건져 먹는 훠궈류에서 유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마라탕 국물은 염도가 높고 조미료, 고추기름, 향신료까지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식 마라탕의 경우에는 국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현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먹어도 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은데 이런 말만 믿고 안심하고 국물을 떠먹기 전에 잠깐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라탕 국물 속에 들어가는 향신료인 화자오댐은 단 몇 톨만 들어가도 강한 신맛과 자극적인 향을 낼 수 있어 모든 마라탕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향신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화자오는 중국 내에서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 점막에 손상을 입혀 급성 위장염이나 만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자오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품이므로 위장염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극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가뜩이나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고 신 음식이라 위에 적잖이 부담이 가는 마라탕인데 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향신료 때문에 더더욱 위장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향신료를 일일이 걸러내기에도 어렵거니와 보통 사람들은 각 향신료의 차이점도 육안으로 봐선 구분하기 어려워 국물을 후루룩 마시다가 이 딸려오는 화자오를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매운맛 단계를 최대한 낮춰서 먹더라도 이런 향신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먹는 건 자제하고 특히나 평소에 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네요.
칼칼한 국물이 땡길 때 중식에 마라탕, 짬뽕이 있다면 한국에는 육개장이 있죠. 그런데 이 육개장을 먹을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도톰하고 살캉살캉 부드러운 토란대. 제대로 데치지 않은 토란대를 섭취하게 될 경우 토란에 함유된 독성 성분인 옥살산 칼슘이 피부와 점막을 자극해 편도가 아리고 얼얼한 느낌부터 혓바늘이 돋은 듯 불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몇십 분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조금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꼭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위험성이 극히 적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주의점들을 잘 인지하고 섭취해야 건강에 해가 없다는 사실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